나타나서 소녀를 강간하는 그런 장면. 이거 제가 스위스 신문의 표지 사진을 빌려왔는데, 그래서 르네지라르가 왜 중요하냐면 동성애 운동, 성소수자 운동의 궁극적인 뿌리는 그리스 문명이고 그리스 신화 비극 철학이에요. 그래서 성소수자 운동 전체를 무너뜨리려면 신화를 무너뜨려야 돼요. 이 신화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비판을 통해서 그리스 신화를 무너뜨리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지라르가 바로 세계 신화를 해독한 사람이거든요. 디코딩한 사람이거든요. 이 정도 지라르는 제가 빼고요. 여기도 성소수자 운동이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스. 근데 이 그리스 문명을 찬양하는 국가가 어디였느냐? 주로 이제 독일이에요. 독일 그리스. 그리스 전통을 우리 독일이 합국적으로 그리고 가장 잘 계승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게 저희 여러분들 여성 성기고 김누리 교수, 그 다음에 나당 어린이책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오덴발트 학교. 오덴발트 학교의 상징이 뭐냐? 3m 높이 거대한 남근상이에요. 저기 보세요. 남근상이에요. 제가 저거 보고 와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 왜 검색어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리산도 아닌데. 유네스코 모델학교, 유네스코가 찬양한, 유네스코가 참된 교육. 이 사람들 참된 교육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참된 교육이면 우리가 보통 그 일반적으로 했던 교육은 다 나쁜 교육이고 거짓 교육이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교육은 앙광하면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반권위주의적 루소주의적 교육, 오덴발트 학교가 상징하는 이 교육이야말로 참 교육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 학교의 상징이 뭐냐? 3m 높이의 거대한 남근상이에요. 이걸 보고 학생들이 뭘 배우겠어요? 학교 가서 섹스만 배우는 거야? 나 김누리 교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 보여주면서 이게 당신이 그렇게 언론에서 찬양하는 독일 68 반권위주의적 루소주의적 참교육의 모습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했더만 염한석 문장도 소개하고 이제 많이 알려졌어요. 여러분들도 이 오덴발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덴발트. 많이 알려주세요. 김누리 교수. 한번 앉혀놓고. 제가 왜 주변 학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아들도 다녔던 학교고 포르쉐. 그 기업의 아들도 다녔고 독일 엘리트 학교예요. 100년의 역사.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건 여러분들 교육계 보면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도르프 교육. 루돌프 슈타인인데 제가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글을 써서 지금 네이버 검색해보면 랭킹 위로 올라가 있어요. 제 글이. 우리나라에 좀 지난 몇 년간 발도르프 교육이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었고 근데 이 독일에서 정부에서 지금 이것을 많이 조사가 들어갔어요. 이 루돌프 슈타이너는 독일 인지학 본래 이제 신지학의 구애를 받은 신지학을 계승한 인지학자인데요. 쉽게 말하면 뉴에이지적이고 영지주의적이고 오컬트적이고 에소테릭한 그런 흐름이에요. 사상이. 그리고 나치 시대 때 많이 활동했던 사람이고 또 어떤 주장까지 하느냐면 홀로코스트, 유대인이 600만 학살된 것은 유대인의 카르마, 업보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해서 카르마 인종주의의 위험이 있고 그래서 독일 정부에서 조사가 들어갔어요. 보편율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상인데 우리나라에 보면 그게 뭐 굉장히 좋은 교육인 것처럼 굉장히 지금 많이 퍼져 있고 그 루돌프 슈타이너의 책을 이제 뭐 점검 번역하겠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발도르프 교육이 모델로 삼았던 학교가 바로 이 오덴발트 학교예요. 거대한 남근상.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교사들이 낙제주의를 따라서 나체로 하면서 아이들한테 성적대 받고 말이야. 그러면서도 이 교사들이 끊임없이 뭘 이야기하느냐면 플라톤의 향연에 보면 뭐 이렇고 막.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루밍 당해가지고 독일에서 플라톤 하면 독일 철학에서 보니까 플라톤주의를 엄청 강조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들 이게 정치 철학적으로 영미 전통은요. 대체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주의를 따릅니다. 그리고 독일 전통 좌파 사회주의 계열은 대체로 철학적으로 분류하면 플라톤주의예요. 독일 관념론, 교육학도 마찬가지예요. 교육학에 들어온 플라톤주의, 플라톤의 향연, 플라톤적 에로스. 우리나라에도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가 있어요. 뭐 인문학 전반적인 인문학 강의도 하는데 약간 편향이 좀 더 있다고 봅니다. 뭐 소유수도 해결 전공자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급진 페미니스트 두 자매 제가
중토론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진보교육, 교육혁명. 그래서 지금 김누리 교수도 교육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독일 68 교육혁명. 독일 68 교육혁명의 상징이 여기에 오덴발트. 김누리 교수를 가장 쉽게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 중에 하나가 오덴발트. 오덴발트. 김누리 오덴발트. 대답을 듣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대답해 보시라. 맞죠? 이 정도 되면 제가 소화성의 문제를 처음에 꺼냈을 적에는 우리 여러분들 소화성의 독일 68 녹색당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포스트 모던 철학자의 거의 대부분이 소화성의 비문제를 주장했어요. 시몬 드 보부아르, 장폴 사르트르, 데리다, 푸코, 들레즈 가타리, 롤랑 바르트. 이 정도 되면 소화성의 문제가 독일과 프랑스 68의 정치적인 핵심 기획이었다는 거 믿으시겠죠? 반응이 왜 그렇습니까? 맞아요. 소화성의 문제는 절대 우리가 회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야 될 문제고 오덴발트 사태. 지금 2010년 이후로 제가 계속 검색하고 아까 스위스 교육학 교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이제 권위 있는 책들을 3-4권 출판한 학자예요. 최고의 학자예요. 제가 이제 스위스 그분하고 10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역시 스위스 학자니까 확실히 열정적이에요. 독일에 대해서 확실히 달라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내에서도 소화성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소화성애자들이 있습니다. N분방 이런 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성노예로 삼아서 하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 권력. 예? 그래서 소화성의 문제는 가면 갈수록 동성애에 대한 논의에서 반드시 똑같이 논해야 되는 문제예요. 반드시. 네. 그래서 지금 이 학교가 뭐냐면 홍등가가 되어버렸어요. 홍등가라는 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소아성애자들의 천국이 되어버렸고 이 게롤트 베크라는 사람이 소아성애자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주위에 보니 그 독일에 있는 소아성애자들이 이쪽에 다 모여가지고 홍등가가 되어버렸고 다운표라고 아이들이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독일 68 성혁명의 최대 피해자가 누구예요? 아이들입니다. 소아들과 청소년들이 성혁명 사상의 최대의 피해자예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강조해야 될 게 뭐예요? 그래서 저도 제 책의 부제를 어떻게 달았어요? 성소수자 운동의 아동 인권 유린. 잘 잡았죠? 네. 그래서 성소수자 운동이 완전히 막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그쪽에서 상호 인권을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제기해야 될 건 뭐예요? 아동 인권이에요. 아동 인권. 그리고 성중립 화장실의 최대의 피해자는 누구예요? 여기도 보니까 밑에 3층에 성중립 화장실이 있던데 불가피하게 최대 피해자는 누구겠어? 남자들은 좋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자도 싫어하겠죠. 피해자는. 미국에서 그런 사례가 나오잖아. 죄송합니다. 성중립 화장실 불가피하게 그렇게 됩니다. 자, 이게 소아성의 비범죄를 주장 제가 들어가면서 여성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성중립 화장실이구나. 죄송합니다. 네, 여기 아까 이야기했듯이 포스트 모던 철학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소아성의 비범죄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아성의 문제는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야 된다. 뭐 누가 그래도 그러면 저를 이야기했어요. 네, 나는 어디든지 가서 반론 제기하고 토론할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요. 두책 나와 있고 여기 중간에 독일 녹색당 자체에서 소아성의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는 자체 보고서를 냈고 이 책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독일 68 그 오뮨 2의 장면인데요. 이 책에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 아까 김누리 오덴발트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김누리 교수를 비판하는 제가 3가지 반박 근거를 드릴 것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다그마 헤르츠 교수라는 책의 독일어 번역본인데요. 다그마 헤르츠 교수는 미국 뉴욕 시립대 교수고요. 역사학자고 독일어도 잘합니다. 이번에 시골에 모시려고 했는데 섭외 과정에서 조금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승산은 띄지 못한 원래 이 사람을 모시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책의 독일어 제목이 뭐냐면 쾌락의 정치하에 폴리티시오링 데 루스트.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나담 어린이책이나 조기성 교육은 쾌락을 정치화하는 거예요.
특별히 소아들과 청소년들의 성적인 쾌락을 정치의 에너지와 도구로 삼고자 하는 사회주의 전략이에요. 쾌락의 정치화. 쾌락의 정치화는 바로 독일 68의 이 사회주의 문화 막심의 전략이었어요. 쾌락을 정치로 정치화해서 도구로 삼자. 성의 정치화. 특별히 어떤 쾌락이에요? 소아들과 청소년들의 쾌락. 여러분들 소아들과 청소년들이 성적인 쾌락을 일찍부터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성 중독에. 그래서 여러분들 알린트 슈바르츠라는 독일 원조 여성학자가 이름이